없다. 아니 근데 영상을 이제 그만 찍어야 되나? 왜? 아니 우리가 하는 게 다 타겟인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찍은 걸 갖고 나 때문에 저렇게 바뀌는 하면 건가?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끝이야? 휴가를 다녀와서 더 덥더라고요. 그렇죠. 휴가는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피서를 보내는 게 원칙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뭐 휴가 시즌도 있었지만은 요 사이에 이제 세법 개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많은 영상, 글 이미 보셔가지고 많은 내용 알고 계실 텐데 저희가 뭐 간단하게 요약하고 필요한 것만.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대한 대응 전략 이렇게 조금 큰 틀을 잡아서 두 편에 나눠서 양은 많지 않지만 한번 두 편에 나눠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법 개정은 뭐 매년 겪는 일이잖아요. 이걸 볼 때마다 느끼시는 게 있다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매년 바뀌다 보니 그냥 연례 행사처럼 바뀌어야 바뀌는 것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게 뭐 계속 이제 바뀔 것처럼 해가지고 한 6개월 앞으로 갈 거잖아요. 하는데 그렇죠. 보통 연말 연초쯤에 실제로 보면 뚜껑 딱 열면 안 바뀌어 있어.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땅땅땅 해야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 바뀐 걸 가지고 또 연초 되면은 바뀌었는데 왜 넌 모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도 네. 계신데 괜히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뭐 바뀌고 안 바뀌고는 이제 저희의 영역은 아니니까 네.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큰 틀에서 저희 업무와 관련된 게 상속 증여세에 대한 이제 개정안이 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일단 세율이 낮아졌죠. 50%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아니니까.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소 구간이 2억으로 이제 상향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는 1억 이하가 10%였는데 이제는 2억. 2억 이하 10%.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50%가 없어진 것도 물론 큰 도움은 되지만 이제 작은 소액 규모를 가지신 분들은 이 2억으로 올라간 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네. 이제 대응 전략에서 한번 좀 설명을 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녀에 대한 공제가 확대가 됐다고 하는데 네.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1인당 5억씩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으면 인당 5억씩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는 이제 배우자 공제 뭐 한 5억. 자녀 해서 다 해서 일괄 공제 5억이 끝이었는데 그렇죠. 애가 둘이면 10억. 셋이면 15억. 5억씩 늘어나죠. 한 명. 그렇죠. 거기다 배우자까지 하면 20억. 우리 한 명 더 낳으셔야 돼요. 저요? 저는 많이 줄 게 많진 않아서. 일단 박세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형제잖아요. 저희 삼형제죠. 네, 삼형제에다가 이제 어머님 15개 엄마까지 하면 20억. 그런 정도로 이제 뭐 이제 걱정이 꽤 됐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공제 확대가 됐다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 통과가 된다면 통과된다면. 자, 변화하는 상속 증여세 이 규정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좀 대응을 하면은 절세를 갈 수 있을까? 아까 말해드렸지만 빨리빨리 증여를 해야죠. 이제 좋아진 거잖아요. 음. 뭐 물론 너무 많으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한다. 그럼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존까지는 뭐 얼마 못 도와줬는데 이게 계산을 좀 해보면 2억 5천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10%에 자녀한테. 그렇죠. 5천 공제하고 2억까지 10%니까. 그럼 배우자가 있으면 둘이 합치면 5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돈 뭐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도 있고. 음. 자, 언뜻 계산해보니까 한 20억 정도까지 10%에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요거는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더니 만약에 결혼할 예정인 자녀가 네. 있다. 그리고 뭐 양쪽에서 다 줄 만큼 능력이 된다면 해피하겠지만 이럴 때 이제 뭐 집 하나 살려고 그러면 요즘에 20억. 세금 문제 때문에 이거 자금 출처 어떻게 하냐 하는데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20억에서 조금 빠지긴 하는데 그 정도까지도 10%의 세율로. 강남 집값이 20억을 넘어가니까 20억에 맞춘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20억을 맞춰라? 그 의미가 있네. 일단 증여공제 확대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증여를 통해서 사전을 증여할 수 있다. 이게 첫 네. 번째고 또 하나의 전략이 있다면. 또 하나의 전략은 이제 상속 공제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신의 가족 수와 어머님의 생존 여부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이걸 잘 따져서 이 정도면 그냥 증여 안 하고 상속으로 가도 되겠네? 이런 감이 오시잖아요. 이제 그러면 조바심을 좀 버리셔도 되죠. 그러니까 물론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상속세는 내야 되는데 자녀 수가 많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상속세를 한번 다시 계산해 봐야 네. 되겠죠. 일단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번에 이제 상속세 세제 개편에서 보통 혜택을 보는 분들이 어떤 분들일까 보면 사실 한 30에서 한 60억 정도 요 사이에 있는 분들은 혜택이 좀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공제라든지 뭐 자녀수 이걸 잘 따져보면.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본인의 상속세 계산을 다시 정확히 해보셔서 자녀수와 기대 여명, 보유 자산의 현황을 좀 보신 다음에 다른 액션 말고 상속으로 가면 되겠다. 우리는 조금 넘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 증여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우리는 이 정도 갖고는 세금이 줄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가족법인이나 기타 법인을 활용해야겠다. 이런 좀 절세 전략을 새롭게 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단 그 다음에 변화되는 내용도 역시 이제 가족법인 저희가 이제 네. 많이 하는데 이름하여 이제 성실신고 대상 법인에 대해서 이제 그렇죠. 과표하고 세율이 변화가 됐다. 맞습니다.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주의 구성이 지배주들을 이제 합계를 봤을 때 이제 50%를 초과한다거나 이자 배당 임대소득이 50% 이상의 매출액을 차지한다든지 아니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든지 이런 법인들 보통 이제 가족법인들 다죠 다. 그렇죠. 투자나 뭐 부동산 금융 투자하는 가족법인들 이런 형태인데 이런 네. 분들은 뭔가 법인세에 변화가 생겼다는데 심플합니다. 지금까지 2억까지는 9%, 이상은 19%였는데 법인세율이 원래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너희들은 다 19%네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2억이야 9%를 없애겠다. 9% 없애겠다. 어, 이건 근데 좀 사실은 이게 작년에도 개정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통과는 안 됐어요. 근데 끈질기게 또 올라왔어요. 이게 도대체 왕후장성의 씨가 따로 있나? 어? 아니 돈은 똑같은 돈인데 임대업하고 이자 배당으로 받은 거는 세금 높게 걷겠다. 이런 발상은 전 처음 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뭐 법인세율도 변하지만 사실 뭐 법령에 있는 보면 이제 중소기업에서 빼겠다 뭐 이런 네, 중소기업에서 얘기도 빠지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여담이지만 이제 특정 업종을 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보통 사행성 해가지고 뭐 사행성도 이렇게 안 해요. 소비성 업종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사실은 많은 규제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들도 2억이 하는 9%인데 아 이거는 왜 9%를 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재산세도 내야 돼, 종부세도 내야 돼, 부가세도 내야 돼, 법인세를 내는데 세율도 높아. 그렇죠. 그럼 뭐 부동산 투자는 하지 마라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고. 일단 뭐 저희가 토론을 했지만 네. 통과가 돼야지 법이 돼야죠. 개정이 되는 거니까 근데 아니 통과가 돼야지 이게 적용되는 건데 사실은 작년에도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거고 이제 김 대표님 싫어하지만 국회의원 수는 작년과 유사하다. 그러면 그렇죠. 통과되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에서 보시고. 자, 그렇다 그러면 네.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세법 개정이 됐을 때 초기 한 2, 3일 동안 메일도 그렇고 전화도 그렇고 많이 오셨어요. 네. 나 가족법인 설립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니면 우리 지금 가족법인 운영 중인데 효과가 이거 반감될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유지해야 되냐?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가족법인 앞으로 해야 되는 거 맞느냐? 네. 이 질문들이 좀 많았는데 이거에 대한 전략 크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변경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라 말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가족법인 전화하신 분들 보면 19%가 손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법인세율은 10% 더 늘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본인이 내는 건 40% 50%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9%로 줄던 게 19%로 주는 거죠. 물론 아깝죠. 더 많이 줄이지 못한 건 아깝긴 한데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도 큰 의미가 있는 거는 그냥 세율만 보면 좀 아까울 수 있겠지만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아직은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을 뭐 대표적으로 뭐 부동산을 투자해서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배당이나 이자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소득이 아무것도 없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기본 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종합소득세 과세표 구간이 보통 뭐 35에서 40%이 정도 육박하시는데 네. 이게 원래는 법인으로 했으면 9% 선으로 끝났을 게 19% 됐기 때문에 효과가 줄어드는 거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법인의 여러분들의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 한번 보시죠. 아마 자녀가 있는데 안 넣으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자녀 지분이 30%든 50%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만큼 네. 승계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전략은 유효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족법인에 활용을 하면 갖는 장점들이란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죠? 일단은 이거는 바뀌는 게 없죠. 법인의 차입금이라든가 뭐 초과배당이라든가 법인의 증여를 한다. 증여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이제 방법들은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영상에서도 조금씩 보여드리고 또 오신 분들한테 절세 전략을 들릴 때 썼던 전략 중에서 큰 틀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근데 영상을 이제 그만 찍어야 되나? 왜? 아니 우리가 하는 게 다 타겟인 것 같아요. 꼭 우리가 찍은 걸 갖고 나 때문에 저렇게 바뀌는 하면- 건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지. 우리는 구독자가 소소하지만 네, 그렇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네. 어찌됐든 뭐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 줄 평 하신다 그러면 확정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가족법인 효과는 계속됩니다.